만 25세 이하 프로기사들의 열띤 승부. 2019 크라운 혜태배가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선 생애 첫 결승 진출을 노리는 송지훈 5단과 박건호 4단이 2019 크라운 혜태배 준결승전에 나섰습니다. 동갑내기 동문 친구인 두 선수, 승부는 치열했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욕심을... 근데 이거 재밌네요. 좀 다른가요? 이건 좀 다른데. 뭐가 다른지 아직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이거 결국 똑같아지겠네요. 여기서 네. 어차피 여기는 못 두니까요. 결국 이어야 되고. 근데 결국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욕심을 내는 선택을 한 것이고요. 수순만 바뀌었지 환원이 되는 거군요. 네, 환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생과 미생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선택을 하자 AI 승률 그래프에서도 이 가운데로 다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0이 조금 더 유리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두 선수, 대국 내내 미세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고 끝내기를 거쳐 개각까지 간 결과 박건호 선수 네. 2020년 9연승 질주가 동갑내기 네. 친구에게 막히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송지훈 선수는 생애 첫 결승전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시합 내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바둑리그 둘 때 오늘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겨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좀 아직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요즘 그런 만큼 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형들 다 당연히 만만치 않은 형들이고요. 그래도 상일이 형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창석이 형을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19일엔 마지막 결승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준결승 2경기가 열렸습니다. 이창석 5단과 변상일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랭킹 5위와 37위로 그 차이가 확연한 만큼 경기 전에는 변상일 9단의 우세로 보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생애 첫 결승 진출을 노리는 이창석 5단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뭔가 보여줍니까? 뭔가 있나요? 워낙 수익기 화신이라서 젖히고 꼬부리고 이런 패 있나요? 이런 거요? 뭐 이런 건 있겠어요. 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면은 이런 걸 팩감으로 쓰겠다는 거죠. 뒷단내면 그런 것도 아니었나요? 그냥 이런 교환 자체가 이득이라는 것일까요? 그러자 승률 그래프가 100 쪽으로 확 기웁니다. 네, 지금은 분명한 실패죠. 말 그대로 횡재죠, 지금은. 그냥 여기 안 두고 뚜루뚜루하면 흙이 분명... 네, 이창석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 이대국은 100이 불개 승을 거둡니다. 송지훈 선수 인터뷰 봤었나요? 네, 들었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가 창석이 형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솔직 발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고 어떤가요? 결승전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송지훈 선수가 어차피 우승컵을 양보할 거면은 좀 더 친한 선배한테 양보하고 싶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저도 송지훈 선수가 올라와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마침내 2019 크라운 혜태배 결승에 오른 송지훈 5단과 이창석 5단. 최강 청년 기사의 타이틀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난전의 대가, 강력한 파워의 인파이터 송지훈. 힘들이지 않고 되받아치는 기술로 실리를 꾀한다. 아웃복서 이창석. 최강 청년 기사를 가려낼 2019 크라운 혜태배 결승전.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제3기 용성전 개막식이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4층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는 후원사인 일본 바둑장기 채널 관계자 및 한국기원의 관계자들과 32강 본선 진출 기사 등 40여 명이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했는데요. 지난 2일 막을 올린 제3기 용성전 예선에는 모두 219명이 참가해 상황을 이뤘고 일반조 23명, 시니어조 2명, 여자조 2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했습니다. 여기에 본선 시드를 받은 5명이 합류해 15일부터 17일까지는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의 본선 32강 대결을 펼쳤고 물고 물리는 혼전 끝에 16강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본선 16강 토너먼트는 다음 달 14일부터 바둑TV를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일본 바둑장기 채널의 후원으로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바둑TV가 주관하는 용성전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에서도 국내 기전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대국을 일본에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일본 기업이 후원한 최초의 국내 기전인데요. 용성전의 우승자는 한중일 용성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제2기 용성전의 우승자인 박정환 구단은 오는 3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용성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중국의 장웨이제 구단, 일본의 이치리 기료 8단과 용성전 통합 챔피언의 자리를 겨룰 예정입니다. 한중일 최강자의 용호 상박, 그 전초전이 될 제3기 용성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이 폐막식과 함께 세 번째 시즌을 성대하게 마감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제3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의 시상식 겸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기사들이 총망라된 출전 선수들과 한국재즈 안재호 대표이사 등 대회 후원사인 혜성그룹 관계자, 한상열 한국기원 부총재 등 80여 명의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우승자의 인사말로 폐막식의 의의를 더했고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 하면 새로운 유쾌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올 한 해도 어떤 새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즐거운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특별상이 준비돼 많은 선수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상품권 무려 20만 원인데 반 나누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상품권 규모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너무 간절해서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 준우승을 차지한 김채영 6단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가,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최정 9단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우승 상금 3,0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우승자와 준우승자만이 주목받는 여타 기전의 시상식과는 달리 한국재즈 여자기성전 폐막식은 많은 출전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진행됐는데요. 성대한 폐막식으로 대회의 의의가 더욱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총 규모 1억 6천만 원으로 국내 여자 개인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재즈 여자기성전은 2017년 창설 이래 신선한 시도와 다양한 도전으로 여자 기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 경자년 설날을 맞아 바둑TV가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바둑의 미래를 열어가는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2020년 오늘의 바둑을 선도해가는 20대 최강기사 4인방. 그리고 그들과 꼭 10살 차이가 나는 4명의 유망주들이 수담을 통해 한국 바둑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변상일 대 김은지, 박하민 대 조상현,
신민준 대 김인찬, 신진서 대 주현우의 10년 차이 맞상대 간의 한판 승부. 그리고 최강 기사들이 전하는 생생한 조언과 예리한 복귀까지 지도대국의 정수를 보여드립니다. 2020년 최강의 젊은 기사들과 그들을 뛰어넘어야 할 미래 세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2020 경자년 설 특집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6라운드 포스코케미칼, 킥스, 사이버오로 한국물가정보가 승리를 거두고 포스트 시즌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16라운드 첫 경기는 포스코케미칼과 화성시코리오의 대결. 전기 우승팀이지만 이제 남은 경기에서 팀 승리와 개인 승수를 확보해야 탈락을 면하는 포스코케미칼과 포스트 시즌을 낙관하기엔 이른 화성시코리오의 일전이었습니다. 정규리그 막판이 다 돼서야 컨디션을 되찾은 박건호가 입단 동기 최재영을 꺾고 포스코케미칼의 소중한 선취점을 안긴 가운데 승패의 분수령으로 꼽힌 변상일 주장과 송재훈 선수의 대결은 보는 재미를 더했는데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작전 자체가 변상일 선수의 바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느슨해서 지는 바둑은 없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뭐 현재 상위 랭커들 가운데서는 가장 치열한 바둑을 둔다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뭐 그냥 바둑 한 수를 보여주네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야, 그거는 한 100명 가운데 물어봐도 변상일 선수 한 명만 둘 것 같아요. 저 수는. 어떻게 저런 수 발상 자체가 가능하죠. 그냥 좌변을 다 폭파시키고 안에서 살자는 거거든요.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 화나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크고요. 허허허. 여기서 멈출 생각도 없네요. 그 수 자체는 그리고 100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까지 결정 지어놓고 뭐 이렇게 가면 다시 좀 긴 흐름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보통의 경우라면 네, 뭐 그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둔다. 변상일 선수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리가 없죠. 변상일 선수가 좌변에 처음 침투를 했을 때부터 좀 패턴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뒤가 없을 것처럼 으르렁 대다가도 갑자기 타협을. 갑자기 타협이 되고. 근데 그 타협이라는 게 아까는 백이 그래도 괜찮은 타협이 됐는데 지금 타협은 물론 백이 바둑이 끝나는 것은 모면을 했지만 이 2점 잡힌 피해가 워낙 큽니다. 정말 두 선수답게 치열하게 싸웠고요. 이 대결의 승자는 변상일 선수가 되겠습니다. 변상일 선수의 바둑은 언제 봐도 정말 강렬하고 치열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둑판 안에 녹아들어 있어서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보는 재미가 있는 바둑을 선사해 주었고요. 여기에 최철한 선수가 역전승으로 팀의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체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짐작할 수 없었던 이창석 선수와 박정환 주장의 대결은 정말 마지막 이 반패가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승부사로서 아픈 것 중에 하나거든요. 반패인데 패감 없어서 패 양보하고 반집패할 때. 근데 지금 그 앞에 크게 작은 실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소한 차이였거든요. 네, 이창석 선수가 그리고 워낙 초반부터 잘 싸웠고요.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던 시점도 있었고. 야, 근데 박정환 선수가 정말 이제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추격하면서 결국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반집으로 역전을 시키네요. 네, 뭐 같은 프로기사로서 같은 승부사로서 너무나도 그 아픔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포스트 시즌의 결승선 주변에 7승 팀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포스코케미칼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16라운드 첫 번째 경기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하며 끝나지 않은 희망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킥스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탈락 확정팀의 고춧가루 폭탄 테러는 정규리그 막판의 흔한 사건입니다. 마음을 비운 덕분인지 탈락 확정 후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 매 시즌 하위 팀들의 아이러니였죠. 후반 승부가 1대1이 될 거라는 해설위원 만장일치의 승부 예측. 그런 만큼 전반 승부가 전체 승패를 가름할 것으로 짐작됐습니다. 결과는 2대1. 예측대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자, 이렇게 이지명 맞대결에서 오늘의 승자는 박진솔 선수였습니다. 믿었던 윤준상 선수가 뜻밖의 단명국으로 패하자 승부의 온도가 삽시간에 돌변합니다. 남은 경기는 강승민과 이동훈의 대결. 상대 전적 1승 5패의 강승민이 사투를 벌였고 사성만 보더라도 치열한 혈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승자는 킥스의 강승민이었습니다. 2시간 40분 공배를 제하고도 무려 384수의 사투 끝에 승패가 결정났습니다. 역대 바둑리그 두 번째로 최장 수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2위뿐 아니라 1위도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16라운드 두 번째 경기 결과 킥스가 9승 대열에 이름을 올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려한 합천과 사이버오로의 대결. 혼란의 6승 대열 한가운데 선 두 팀이 포스트 시즌의 기로에서 벌인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탈락 위기에서 2연승으로 희망을 이어온 사이버오로와 전반기 1위로 반환점을 돈 후 5연패를 당해온 수려한 합천. 승수는 같아도 두 신생팀의 온도차는 확연했는데요. 각 팀의 이지명이 1승씩을 거둔 후 장고 1국에서 뜻밖의 대타 홈런이 나왔습니다. 황호 선수가 결국 골인했군요. 대국은 좀 어땠을까요? 처음엔 좀 불리했던 것으로 보여졌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땠을까요? 생 초반엔 제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나빠졌는데 둘 때는 제가 그렇게 나쁜 줄 모르고 두고 있었고 패 들어갈 때는 그때가 승부라고 봤고 거기서 잘 돼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여기에 설현준 선수가 결승타를 기록하면서 창단 최초 3연승을 기록한 사이버오로. 시즌 첫 5할 승률 기록이기도 합니다. 리그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전반기에도 초반에 3패하고 시작을 했었고 후반기에도 3패를 하고 시작을 해서 정말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겨우 그래도 어떻게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서 너무도 다행스럽고요. 선수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오로의 막판 스퍼트는 과연 포스트 시즌의 결승선에 닿을 때까지 계속될까요? 16라운드 세 번째 경기, 사이버오로가 승리했습니다. 16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홈앤쇼핑의 대결. 정규리그 1위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분투해야 할 한국물가정보와 창단 첫 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희망을 버리지 않은 홈앤쇼핑이 격돌했습니다. 전반에서 2점을 선취한 한국물가정보는 다소 여유로워 보였는데요. 후반에 출전한 두 선수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은 그 여유에 힘을 더욱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신민준 주장이 나선 4국에서 의외의 결과가 빚어졌고 그래서 버티네요. 신민준 선수가 이제 여기 끊고 두는 거는 2석점 잡히면 집으로도 당했고 이 2점 잡아도 깔끔하지가 않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되면 흐름이 좀 더 급박해지겠습니다. 100이 지킬 수밖에 없고요. 흑은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집으로 득을 봄과 동시에 이돌이 이제 또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 싸움이에요. 한승주 선수가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사실 상대 전적도 그렇고 랭킹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신민준 선수의 우세를 점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 오늘 한승주 선수가 보여줬던 그 초반에 있어서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거에 더 네, 이렇게 놀라는 두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두고 이기니까 대단한 거죠. 네.
상대 전적 연패를 끊는 아주 큰 판 승리했습니다. 자, 한승주 선수의 승리로 스코어는 2대2. 이제 마지막 대국에서 16라운드 4경기의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허영호와 김명훈의 오공 역시 심상치 않은 판세로 이대로라면 이승후 3패의 대역전극이 펼쳐질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 바둑 이 허영호 바둑은- 선수가 반집을 남깁니다. 팀의 승리까지 놓쳐버린 통안의 반집패. 홈앤쇼핑은 포스트 시즌의 희망에서 한 발 더 멀어졌고 한국물가정보는 정규리그 1위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7라운드는 킥스와 한국물가정보의 선두권 대결로 문을 엽니다.